교육과정을 설명할 박세영입니다. 여러분, 10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 시기일까요? 맞습니다. 전두엽이 무너지고 뇌가 재편성되는 시기입니다. 중등의 10대들은 입을 다물고 이유 없이 화내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고 깊이 있는 청소년이 되는 중간에 어정쩡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뇌가 재편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부모나 교사가 개입하기 어려운 가장 난해한 시기인데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 시기에는요, 뭐가 굉장히 많아요. 뭘까요? 화. 또 뭐가 있을까요? 짜증.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뭐가 많아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분노나 화나 짜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중등 과정에서는 이 넘치는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주도성을 기르고자 합니다. 사춘기가 짧고 얕게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도 잡아줄 것은 잡아주고 단순하게 이끌어주면서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시선을 가진 아이들, 예수님과 한 호흡으로 걷고 뛰고 멈추는 아이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말하는 아이들,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으시나요? 세음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호흡하고 말하는 것을 배우며 한국과 전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중등 과정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세음학교에서는 6학년부터 중등 과정입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중2를 학교급 변화의 적응기로 보고 적성 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 위주의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등 과정은 초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학교급 변화의 적응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음학교에서는 사춘기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6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을 중등 과정에서 교육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중등 교육 과정에 대해 3가지 주제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시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중등과정 학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교과 수업을 통해 배웁니다. 교사들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하고 배움이 깊고 넓어지도록 배움의 순서와 내용을 재별하여 학생들이 배움의 주인공이 되어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는 교과 수업을 디자인합니다. 중등 과정에서도 문학작품을 읽지만 초등에 비해 지식도서의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과학을 배울 때 진화론 위주로만 배워서 교회에서 배웠던 그거 다 거짓말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비판적 사고가 늘어가는 시기에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인 인본주의나 진화론을 바탕으로 쓰인 지식도서를 읽을 때도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적 가치를 분별하여 책을 읽어내도록 돕습니다. 아이들은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문가가 되어 책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읽은 책 내용과 연계된 장소인 과학관이나 국회 등 외부로도 나가서 배움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중등 과정에서 통권 수업을 하며 놀라는 부분은 지식도서를 읽고 배운 것을 나누며 내면화하는 힘이 커질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을 나누는 발표 방식에도 주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8학년들이 청소년을 위한 사라진 스푼이라는 과학도서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주기율표에 속한 모든 원소들의 발견 과정과 쓰임새를 살펴보면서 그 원소들이 인류의 역사와 신화, 갈등과 전쟁, 예술과 범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흥미롭게 풀어낸 책인데요. 책을 통해 원소에 대해 배우고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발표 PPT와 원소 모형을 기본적으로 만들었는데 또 무엇을 했을까요?
구할 수 있는 원소를 직접 사서 손 위에 올려놓았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려주고 책의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8학년 학생들이 읽은 책의 저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정답이 바로 나왔어요. 미국 맞아요. 놀랍지 않나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샘 킨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답장을 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책을 통해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배우는 아이들은 배움에 한계를 두지 않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도 적극적으로 배웁니다. 세음학교에서는 프로젝트 수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시간에 쓴 시나리오로 지난 여름방학 동안 영화를 제작하여 청소년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해서 중등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나리오, 배우, 촬영, 편집, 연출, 심지어 OST까지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곡을 사용했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운 극본 쓰는 방법을 바탕으로 영어 시간에 시나리오를 쓰고 음악 시간에 작곡한 곡을 선별하여 우리의 손으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목적을 향해 힘껏 달려나가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영어 프로젝트였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성장이 있었을까요? 촬영을 하면서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 찍으면서 함께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물론 스태프과 감독들까지 모두 대사를 외우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방학 동안 영화를 출품하기 위해 지난 1학기에 영화를 주제로 영어를 배웠는데요. 먼저 학생들이 알라딘 영화 대본을 공부하고 200쪽에 가까운 알라딘 교재를 만들어서 영어 시나리오와 일상 영어 표현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주제와 시놉시스를 정하고 함께 영어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유튜브에 대본을 리딩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8개의 시나리오와 대본 리딩 영상을 중등과정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께 공개하여 좋은 평을 받은 영화 중 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난 여름 방학 동안 영화를 제작한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협력하여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 역량은 물론 리더십, 팀의 성장에 기여하기, 과제 집중력 같은 힘도 성장했습니다. 중등 아이들은 에너지는 많으나 그 에너지가 향방 없이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성장 목표를 세우고 매일 성장표에 하루의 계획을 쓰고 계획을 성취하면서 성공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좋은 성취 경험을 하게 하여 사춘기가 짧게 지나가도록 돕습니다. 또한 성장표에 들어가면 도움이 될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아 성장표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합니다. 성장과 배움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계획한 것을 실제로 해내고 성찰하면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호흡하기입니다. 세음학교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호흡하는 특별한 수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이 걸으실 때 함께 걷고 뛰실 때 함께 뛰고 멈추실 때 멈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초등과정에 우리 땅 지려밟고를 통해 배운 역사의식을 이어받아 중등에서는 지리산 나눔 종주를 통해 극기와 공동체의식을 경험합니다. 사춘기 시기에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경험이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8년간 지리산 종주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홀트 아동복지회에 전달하여 국내 위기가정 아동의 교육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3박 4일간 우땅제 지려밟고 수학여행을 할 때 학년별로 정한 구호를 외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보이시죠? 구호. 제가 앞에 파란색 단어를 외치면 그 다음을 외쳐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위기는 하늘 아빠를 찾을 기회다. 한계는 기회다. 하늘 아빠가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늘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느끼고 대화하며 여행을 하는 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땅을 지키며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하셨던 발자취를 살펴보며 그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시대의식을 기릅니다. 또 다른 수업입니다. 가치인데요.
이 수업에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같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세워갑니다.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 살며 개인주의로 흐르는 시기의 아이들이 자신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고백이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나 한 명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세상에서 나 한 명이라도 해야지 하는 세상으로. 이게 미션이고요. 비전은요, 모두가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이끄는 나. 핵심 가치, 정당, 발음, 책임, 실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로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말해주기. 이거 정말 어려운 건지 아시죠? 두 번째,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하기. 이 친구가 실제로요, 이거를 쓰고요, 영어 시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이거를 보고서 정말 그 영어 프로젝트 할 때 그 팀원들을 돕는 그거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나중에 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의 벽돌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기억하며 각자의 벽돌을 반별로 교실벽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치고 계신 거 보이시죠? 너무 멋지죠? 이런 친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가치의 실천편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땅, 아일랜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땅, 아일랜드. 가치 수업에서 아이들 속에 있던 가치를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일랜드 수업입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나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 그리고 세움의 가치가 만나는 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아이들은 아일랜드의 팀에 속해서 학교와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도 익힙니다. 예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 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세움 공동체가 운동성을 가지고 실천하게 하는 기후 위기팀, 세상의 소식을 알려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넘어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세움 뉴스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팀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말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 첫 시간에 중등 전체 예배인 코이노니아를 합니다. 반별로 예배를 주관하여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중등 과정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냅니다. 주일 교회에서 들은 말씀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 기억하기 위해 공책에 적고 반 친구들과 함께 매일 살아낼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금요일에는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함께 기뻐하며 영적 가족이 되어갑니다. 2월에는 중고등 과정이 연합하여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신학기 수련회를 합니다.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영적 성숙함을 경험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세음학교 안에 중고등 과정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본이 되는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고등 과정에서의 자신의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때 선배들의 사랑도 듬뿍 받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중등 과정만의 리뉴얼 데이를 통해 말씀과 찬양으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선배인 8학년들이 준비한 공동체 활동을 하며 선후배가 어우러지는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음학교에서는 일상의 영성을 기초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 잡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교칙이라고 하죠. 학교 교칙이라고 하죠. 우리 학교에서는 세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학창 시절에 교칙을 왜 지키셨나요? 혹시 혼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지키신 건 아닌가요? 세음학교 아이들은 To lead 세음 라이프스타일
하기 위해 합니다. 즉, 세움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어가기 위해, 영어 보이시죠? 세움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세움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규칙을 지키며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은 것들을 가치가치 시간의 슬로건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슬로건이 마음에 쏙 들어오는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재력발, 세움이는 믿음발. 세상은 아파, 세움은 아빠. 우리 하늘아빠. 세상은 간지남, 세움은 간절함. 1분만 더가 아닌 1분 먼저. 숙제와 짜장면을 미루면 분다. 절대로 미루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닮아 새로운 지평을 열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6학년 졸업식에서 한 6학년 학생이 대표로 소감문을 발표했는데요. 소감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자랑인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선생님. 교사로서 최고의 칭찬을 학생들에게 들었어요. 그럼 교사의 자랑은 누구일까요? 바로 학생들입니다. 우리 세움학교 중등과정은 서로의 자랑을 넘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세움의 든든한 허리, 중등과정을 부모님과 자녀들이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움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잘 느껴보셨나요? 오늘 느낀 감동은 입학 설명회에서도 이어집니다. 2024년 9월 7일 오전 10시 세움학교 3층 목민홀에서 진행되는 입학 설명회는 세움학교의 교육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와 함께 세움학교를 직접 경험한 학부모, 교사, 재학생, 졸업생과의 만남을 통한 질의응답, 세움 교육과정을 더욱 생생히 만나볼 수 있는 교육박람회, 초중고 교육과정별 입학 상담까지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움학교 입학 전형 안내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 목요일부터 9월 20일 금요일까지 현장 혹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 접수는 9월 16일부터 18일 추석 연휴는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학교 체험 면접의 경우 신입생은 9월 28일, 편입생은 개별 연락 후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10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9월 7일 세움학교 입학 설명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